아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올해 병원연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진짜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 나라를 절단내려고 했었네. 이 황당한 작자 내란숙의 윤석열. 이제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선고가 19일 있어요. 선고 19일 날 오후 3시입니다. 네, 생중계를 하게 됐죠. 예, 있죠. 그렇습니다. 생중계로 전 국민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1심 선고를 이제 눈과 귀로 다 접하게 되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도 큰 돈 들였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실제로 라이브를 하신다고. 예, 라이브 합니다. 오후 3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1세기에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내란을 일으켜? 의원님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많이 말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했던 게 우리는 총구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당시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은 예. 총구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당신들은 총구 뒤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네요. 예. 근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총구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한번 해봐라. 상상이나 가능하냐. 근데 사실 초기에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미안하다 그랬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들도 국회 안에 들어와서 네.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태도가 점점 변하더니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가 잘못이냐. 예. 오히려 뭐 내란을 부추기거나 내란 몰이한 건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계속 비판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프레임 정치라는 게 무섭다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있었던 기억들이 아 맞아 그런 게 아주 큰 충격으로 있긴 하지만 디테일은 이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상현 의원이 야 걱정하지 마 1년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이렇게 이런 얘기했어요.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안 까먹습니다. 안 까먹고 예. 제대로 된 평가와 네. 단죄 그게 있어야만 재발이 방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보면은 40년 이상 국민들은 대통령의 어떤 긴급 권한이 네.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 거란 신뢰를 축적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축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중형이 선고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들도 신뢰하고 네. 단죄받는 사람들도 와 진짜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그걸 보는 권력자들도 예.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법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하나 이진감 한 판사만 명이에요. 딱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진감 판사가 외로울 거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최근에 나왔던 김건희 관련된 판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덕수 관련된 판결 빼고는 예. 국무위원들 위원들. 예. 뭐 이상민이나 이상민. 다 왜 이렇게 약해? 약해. 그렇죠. 왜 이런 이렇게 판단- 깎아줘? 왜 이렇게 예. 깎아줘? 예. 깎아줄 일이야 저게? 예. 라는 판단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또 좀 다 떠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은 까먹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고 유일했습니다. 유일하고 아무도 그렇게 맞습니다. 해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검찰은 또 직시한 걸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심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지침을 내렸죠.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마라. 윤석열에게 적용됐던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라고 마라. 공식 지침을 내렸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요. 막 이상하잖아요. 공식 예. 지침을 그렇게 내릴 거면 직시한 걸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거야라고. 근데 그렇죠. 직시한 건 포기. 예. 이거는 그대로 가. 예. 대신에 앞으로는 하지 이 마. 지침 적용하지 마. 마.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병자를 보는 것 같았잖아요.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왜 심우정은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지? 예. 근데 심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정신병자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환 조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심우정 총장에 예. 대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검찰이 내란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됐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드러난 김안방님과의 나눈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창원지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받아서 본인만 받겠습니까? 반드시 김한방 씨한테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 날 있었던 12월 4일 날 저녁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좀 정신분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귀현 판사님이 네. 뭐 하등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입장을 밝히겠죠. 또 하나는 수사권이 있냐 공수처가 맞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기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특검의 수사 권한,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돼서 네.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제 공소 기각 판결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관련 범죄라고 하는 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관련 범죄. 관련 범죄. 예. 어디까지가 관련 범죄냐. 범죄냐. 근데 해석을 해주면서 이 관련 범죄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거는 관련 범죄가 아닌데 수사했네 공소기각. 이건 관련 범죄가 아닌데 수사했네 공소기각인데 예. 특검법에 있는 관련 범죄라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 수사 중 뭐 인지한 관련 범죄라고만 돼 있지 않고 예. 관련 범죄라 함은이라고 해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실체적 사실관계가 관련된 범죄를 넘어서서 네. 증거가 공통적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범죄는 전부 다 관련 범죄에 포섭되도록 넓게 망을 쳐놨어요. 예. 그런데도 이걸 좁게 해석해서 예. 다 기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에도 예. 관련 범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수처에도, 공수처법에도. 예.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소 취소 결정문 7페이지인데 네. 7페이지에 제가 이제 밑줄을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예. 여기 보면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수처법 필요한 당시에 인지 절차. 당시에 예. 이 구속과 수사를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 직접 규정으로 네. 내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없겠죠. 없습니다. 왜 네. 내란이라는 걸 상정을 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란이 없다 보니까 예.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 수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당시에. 그러면 예. 관련 범죄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관련 범죄. 법령에 관련 범죄라고 돼 있다. 예. 근데 이거를 좁게 해석하면 예. 내란이 없잖아. 내란이라는 건 수사 대상이 아니네. 아닌데. 그러면 공소 기각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주면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입법부에게 예. 밀었죠. 이걸 입법부에게 밀었다기보다 이걸 대법원 정도 올라가서 한번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해놨어요. 예. 근데 요거까지는 자기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것도 따져는 봐야 된다라고 불씨를 심어놨어요. 예. 왜냐하면 요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예.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미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요런 이슈가 있지만 요 이슈는 굳이 따져볼 필요 없다. 근데 이 이슈는 있다. 네. 이 이슈는 있다. 예. 라고 자기네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 내일 재판에서 지규현 판사가 7페이지에 있던 구체적 판단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범죄에 내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진관이라든지 이런 판사가 예. 이미 수사권은 있어. 한덕수 등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예. 수사권은 있어라고 해놨어요. 예. 그러나 이게 수평적 관계잖아요.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판사들끼리. 판사들끼리 예. 수평적 이게 예. 대법원에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예, 중앙지법 다 차원에. 1심에서 판결한 그쵸, 거라서 일심 다른 판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지기현은. 기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옆집에서 한 판결에 내가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윗집에서 한 판결은 따라야 되지만 예. 그러면 예. 의원님 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고 예. 특히 근데 설마 지규현 판사가 이 과정에 특히 지금 예. 뭐 이진관이라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잡아서 판단을 해주고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다른 또 판사들은 예. 관련 범죄라는 걸 좁혀서 해석한 판례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다 너무 들어서 제각각이에요. 이상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좁게 뭐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공소기각 나온 것들, 그렇죠. 김혜성 씨나 이런 것들 예. 보면 김혜성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상민 1심은 좀 약간 관련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재판부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재판부가 무슨 백화점식으로 막 여러 상점들 점포마다 이 집에서는 이런 판단 원래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기도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대법에서 정리를 해주죠. 대법에서. 예. 근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뭘 한 겁니까? 지난 이 대법원까지 이 이 재판. 사건이 아직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 얘가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한 거잖아요. 예. 즉시항고나 이런 것들 해라. 검찰이 해라. 해라. 그럼 올라가잖냐. 그렇죠. 근데 근데 검찰이 안 검찰 안 했잖아요. 해버렸어요. 예. 짜고 쳤나? 그래서 이 불씨가 의심이 있긴 있다. 예. 이 불씨가 있다. 있다.